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피벗 베어링 하우징이라는 기계 부품을 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립도를 한번 보면요.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의 부품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기호들, 여기 규격,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긴 단면 AA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단면 AA에 해당하는 선이, 자, 찾아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 선 기준으로 잘라내서 그 잘린 단면을, 자, 이 우측면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4번 부품을 제도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이 보니까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부품인 것 같고요. 2번이 커버죠. 3번이 축이고, 4번 자의 명칭은 뭐 플랜지라고 하겠네요. 그죠? 자,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조립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조립도를 보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 이렇게 2D 도면을 완성을 해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렇게 3D 도면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여기 비고란이 비어 있는데요. 자, 여기 비고란에는 마찬가지 자, 각 부분의 질량이 기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2D 제도 및 자, 3D 모델링, 3D 도면화를 피벗 베어링 하우즈라는 부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개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2D와 3D에 대해서 자, 표시된 조립도면에 표시된 부품 자, 몇 번 몇 번을 자, A2 용지에 1대1로 자, 삼각법으로 제도를 하시오.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2D 제도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인쇄는 나중에 A3에 자, 흑백으로 인쇄를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3D도 자, 조립도면에 표시된 자, 몇 번을 자, 모델링을 해라.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자, 렌더링 처리해서 자, 요거는 A3가 될 수도 있고 A2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A3에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3차 모델링 한 거를 네, 뭐 1대1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공개 문제처럼 자, 척도를 자, NS로 자, NS로 하라는 거는 자, NS는 자, 뭐 non scale 자, 혹은 뭐 not scale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축척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정하게 자, 축척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뭐 본체는 뭐 2배 크기로 그리고 뭐 또 뭐 축은 뭐 2분의 1 크기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만약에 뭐 실제 크기의 70% 크기로 본체를 그렸다. 그럼 다른 부품들도 실제 크기의 70% 크기로 다 그려야 된다.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여지게끔 모델링 자체가 아니라 3D 도면화를 할 때, 자, 그럴 때 70% 크기로 보여지게끔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고란에 3D 도면화 할 때는 자, 비고란에 이제 질량을 자, 그램 단위로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뭐 기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뭐 소수 두 번째 자리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자리일 수도 있겠죠. 대체로 뭐 첫째 자리
가지라고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그램 단위로 기입하라고 나오긴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틀리라고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라고 나올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측정해서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중이 얼마일 때, 비중이 즉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비중에 따라서 이제 각 부품의 질량을 측정해서 기고란에 기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A3 용지에 출력을 하래죠. 그래서 이 2D든 3D든 A3 용지에 흑백으로 직접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 수험번호란의 크기와 표제란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죠.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했을 때 투상도 이런 형태가 되게 이제 이 3D 도면화를 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용지의 크기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 굵기, 색상, 용도, 이 표가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이 표에 맞게 도면을 제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는 뭐 IS 표준으로 하라고 할 때도 있고, 혹은 글꼴 중에 로만 S라고 있죠. 로만 S가 있어요. 로만 S로 하라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치수 문자, 아라비아 숫자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얘네 두 개 중에 하나 하라고 나올 거고요. 한글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죠. 혹은 뭐 도둠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2D CAD 도면을 제도를 해야 되겠죠. CAD에서 ACAD ISO를 템플릿을 열어서 처음에 이렇게 열리면 무조건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시라고 그랬죠. 저장 버튼 눌러서요.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드는데, 이제 이 폴더는 시험장 가면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이제 등번호라는 걸 줘요. 자, 그게 이제 비번이라고 하는데, 그 등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28번이다. 그러면 세 자리로 해서 028 뭐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고, 자, 이 안에 이제 2D를 작성을 하면 되죠. 2D의 제목은 비번 다시 2D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츠 해서요. 자, 우리 A2 용지 크기로 이 2D 도면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리미츠를 연구마용에 594에 420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ZA 하고요. 자, 이제 레이어 나눠야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0번을 제외하고 7개를 추가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가상선, 치수선, 윤곽선, 문자. 자, 이렇게 레이어를 7개를 추가로 만드시고, 자, 이거는 물론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참고해서 만드셔도 되겠지만, 자, 그럴 뭐 시간적 이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자, 이렇게 외워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외우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외형선은 자, 색상이 자, 3번 초록색 혹은 갈색으로 해도 되지만 자, 보통은 초록색으로 작업을 하고요. 자, 중심선은 흰색 또는 빨간색이죠. 자,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자, 수문선은 자, 노란색, 가상선 빨간색, 치수선 빨간색, 자, 윤곽선 파란색, 자, 문자 노란색. 자, 그리고 중심선의 컨티뉴어스를 클릭을 해서요. 자, 로드 해서 자, 센터와 자, 컨트롤 누른 상태로 히든과 자, 컨트롤 누른 상태로 팬텀까지 자,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중심선이 센터죠. 자, 그리고 수문선이 히든이고요. 자, 그리고 가상선이 팬텀이죠. 자, 얘를 굳이 가나다 순으로 외우지 말고 자, 이렇게 자, 중심선, 수문선, 가상선은 바로 붙여서 만들 수 있게 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선 굵기, 선 가중치 자, 기본값 클릭해서 자, 외형선이 굵은 선 0.5고요. 자, 중심선이 가는 선 0.25. 자, 수문선이 중간 굵기의 선 0.35. 자, 가상선도 가는 선 0.25. 치수선도 가는 선 0.25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윤곽선이 자, 아주 굵은 선 0.7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0.35 중간 굵기의 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윤곽선을 자,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 닫고 나오면 현재 레이어가 윤곽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바로 REC 명령 내려서요. 0,0에 자, A2니까 594240으로 하시고요. 자, 오프셋 10 해서 얘를 안쪽으로 자, 그리고 레이어 바로 외형선 바꿔서 자, 라인에서 자, 중심 마크에 해당하는 선 자, 바깥의 사각형의 중간점에서 안쪽으로 자, 15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바깥의 사각형은 바로 지우고 자, X 해서 자, 이렇게 윤곽선을 분해를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표제란 자, 오프셋 130 자, 오프셋 자, 보통 자, 여기가 자, 15로 처음에 작업하라고 나와요. 공개 문제에서는 아마 16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통 여기는 15로 하라고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8로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부품의 개수 자, 위로 4개 하나, 둘, 셋, 4개 자, 이렇게 해서 트림해서 제거했고요. 자, 오프셋 자, 15 자, 오프셋 자, 35 자, 여기 트림이죠. 자, 오프셋 15 자, 오프셋 자, 20 자, 이렇게 해서 트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프셋 자, 15의 절반이 7.5니까 7.5만큼 오프셋 한 다음에 여기 트림이고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 안쪽의 선들은 전부 치수선으로 옮기고 자, 바깥의 선 2개는 자, 외형선이고요. 자, 여기만 자, 문자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오프셋 위에 자, 20 하시고 자, 오프셋 여기는 60
자, 부스텝 8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트림으로, 자, 모양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선들 모두, 자, 치수선으로 바꾼 다음에, 자, 외형선인 상태로, 자, 이런 P라인으로, 자, 이렇게 겹쳐서, 자,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공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공개 문제. 자, 여기 크기가 나와 있었죠? 자, 이제 요 크기로 한 거고요. 자, 밑에는 지금 요 크기로 한 거죠. 자, 다만, 이제 여기만, 자, 여기만 제가 15로 작업을 해서, 여기 하나가 7로 작업을 한 거죠. 자, 보통은, 자, 치수가 제가 한 그, 네, 치수 크기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자, P라인 해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P라인으로,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이쪽도 P라인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문자로 바꿔서, 자, 글씨를 쓰기 전에, 자, ST, 자, 스타일 가서요. 자, 주석은 삭제 하시고, 자, 스탠다드를 이제 이 로마자,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얘를 자, ISO로 하든가, 혹은 자, 로만 S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ISO로 지정을 하고 적용. 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자, 얘는 이름을 자, 헷갈리지 않게 자, 한글이라고 그냥 이름을 주세요. 자, 그리고 얘 글꼴을 자, 굴림이나 굴림체라고 했죠. 자, 굴림을 해서 적용. 그래서 마지막 만든 문자 스타일이 현재 문자 스타일이 되고요. 그래서 닫고 나가면 자, 한글 문자 스타일에 해당하는 굴림으로 자, 글씨가 적힐 거고요. 자, 그래서 DT 해서 자리 맞추기 미들 센터로 해서 중간점 클릭하고 자, 글자 크기는 3.5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품번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죠. 자, 이 품번이라는 글씨를 이제 카피를 해서 여기 대각선에 자, 중간점을 잡아서 각각의 대각선의 자, 중간점에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만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자, 위에 소음번호란도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자, 붙여넣기가 다 됐으면 P라인을 지우고 자, 여기 이제 글씨를 수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가 수험번호 자, 여기가 성명 자, 그리고 여기가 감독 확인이 되겠고요. 자, 성명란에는 본인 이름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자, 이렇게 하고 자, 수험번호라는요 자, DT 자리 맞추기 맞춤으로 해서요 자, 객지선에 안 잡히게 자, 요점 클릭하고 집게 켜져 있는 상태로 자, 반대쪽도 객지선에 안 잡히게 자, 클릭하고 글자 크기는 똑같이 자, 3.5로 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 수험 번호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표제란의 P라인 자, 마찬가지 지우시고 자, 품번 옆에가 자, 품명 자, 띄어쓰기는 적당히 보기 좋게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에가 재질 그 옆에가 수량 자, 그 옆에가 자, 비고 자, 여기는 작품명이라고 해도 되고 과제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과제명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지금 기계 부품이 피벗 베어링 자, 하우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그 옆에 이제 척도하고 각법인데, 자, 척도를 먼저 하셔도 되고, 각법은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척도,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2D는 보통 1대1, 그 다음에 각법. 자, 각법은 삼각법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해서, 자, 품번과 수량을, 자, 먼저 한번 카피를 해요. 자, 그리고 얘네를 숫자 1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카피해서, 자, 숫자 2개만 선택해서, 자, 이렇게 카피하고요. 자, 품번은 거꾸로 역순으로 기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기입을 역순으로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명과 재질을, 자, 카피를 해서요. 자, 각 부품의 명칭을, 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립도 한번 보실까요? 자, 조립도를 보면, 자, 1번이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애인데, 자, 생긴 게 대충,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 안에는 뚫려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자, 반대쪽도 똑같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근데, 자, 이거는 이름을 본체라고 안 하고요. 자, 뭔가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형태 있죠? 무언가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형태 이런 걸 하우징이라고 해요. 하우징. 그래서 얘는 자, 여기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자, 1번의 품명은 본체가 아니라 자, 베어링 하우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자, 2번은 커버죠. 자, 뭐 얘도 그냥 커버라고 뭐 하기보다는 자, 베어링 커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번은 자, 베어링 커버라고 자, 이름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건 축이죠. 자, 3번은 축이라고 그냥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이 이제 또 새롭게 보시는 기계 부품인데, 자, 이거를 자, 우리가 플랜지라고 해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플랜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이 베어링 하우징. 자, 얘는 자, 본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재질이 일반 주철, 자, 회주철이 되고요. 자, 그래서 GC 250. 커버랑 플랜지도 동일하게 자, GC 25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축만 자, 가공품이다. 그래서 자, SCM 자, 430 자, 크로뮴 몰리브데 넘강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표대란 만들었으면 자, 위에 자,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MT로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요. 자, 주소 자, 현재 크기가 3.5네요. 그죠? 자, 여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공차 가공부 자, 축이 가공부니까 가공부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KSB ISO 2768 소문자 N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 자, 주조품이죠. 그래서 자, 주조부 해서 자, KSB 0250
CT 다시 11이다. 자, 이렇게 주조품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자, 굳이 지금 주강이 없죠. 자, 주강은 그 재질 기호가 SC480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강이 없기 때문에 주강부를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 이렇게 기입을 했었죠. 자, 기본 플랫 R3이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일반 못박이 자, C는 해서 0.2에서 0.5. 자, 그 다음 이제 주조. 자, 주조부. 그러면 명청색, 응격색, 도장 후 가공이고요. 자,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부품들이 자, 일반 주철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회주철에 해당하는 것들. 자, 본체에 해당하는 베어링 하우징. 그 다음에 베어링 커버. 그 다음에 플랜지까지. 이렇게 세 개의 부품이 다 주조품이니까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일처리 HRC 43에서 52 해가지고 자,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이렇게 되면 자, 여기를 B 스택이 아닌 상태로 해서 자, 여기 이제 품번 자, 가공품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품번 3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계속해서 자, 표면 거칠기 그리고 비교표 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주소라는 글씨만 크기를 좀 크게 주시고 자, 확인하고 나오시고요. 자, 레이어 치수선으로 해서 자, 서클에서 자, 반지름 6 정도로 원 그려놓고요. 자, 바로 외형선으로 바꿔서 자, DT 자, 자리 맞추기는 미들 센터로 해서 자, 여기 원의 중심에 클릭하고 크기는 5. 자, 이렇게 해서 숫자 1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라인에서 여기 4분점에서 가로선 대충 그려놓고 자, 오프셋을 해서 위아래 오프셋하고 자, 여기서 길이값 대충 주고 각도는 60도. 자, 각도 60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러 해서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트림 하셔서 자, 얘가 표면 거칠기 기호 모양이고요. 자, 얘를 이제 카피를 해서 12 정도. 자, 계속해서 미들 센터니까 자, 여기서 DT해서 크기는 똑같이 해서 5로 자, 가로 모양만 입력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표면 거칠기 자, DT 자, 자리 맞추기를 바텀 센터로 해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글자 크기는 똑같이 5 자, 소문자로 W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자,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 좀 시켜주시고 자, 카피해서 가로까지 자, 옆으로 자, 12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수정 들어가서 가로 반대로 자, 이쪽은 쉼표 자, 그리고 여기는 X 여기는 Y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자, 원 그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 원을 그리고 가로선 지우면 이게 주조기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 자, 팔각형 해서 자, 네이저브로 해서 반지를 한 15 정도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얘를 자,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표면 거칠기 Y를 카피를 해서 자, 이쪽으로 카피해 놓고
자, 기호는 자, 레이어를 치수순으로 옮기고, 자, 알파벳은 문자로.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크기의 60%. 자, 스케일 해가지고, 자, 기준점 여기 잡아서, 자, 0.6.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어레이 클래식을 해서, 자, 원형별로, 자, 얘를, 자, 중심 여기 찍고, 360에, 자, 8개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대각선 밑에 있는 Y들은, 자, 로테이트를 해서요. 자, 방향 반대가 되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자, 똑바로 서 있는, 자, 표면 거칠 Y를 카피를 해서, 자, 얘를 여기로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다시 한번 카피해서, 자, 이제는 자,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자, 밑으로 이렇게 카피하고, 자, 다시 한번 얘를, 자,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자, 레이어 문자로 바꿔서, 자, 라인에서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려서, 저, 붓셋, 자, 1을 하면 이게 이퀄 뷰가 되고요. 자, DT에서 현재 맨 아래 중심이니까, 자, 이쯤에 클릭을 하고, 자, 여기는 글씨크기 다시, 자, 3.5로 해서, 자, 여기는 쉼표만, 자, 하나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한 20 정도 간격으로 카피하시고, 자, 여기는 Y 3개 다 지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원을, 자, TTT로,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가로선 지워야겠죠. 자, 그리고 얘를, 자, 원만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카피하고 마찬가지, 자, 얘들도 가로선은 지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자, 소문자 W, 자, 여기는 숫자 12.5가 들어가고요. 자,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마찬가지로 스케일해서, 자, 기준점은 여기 잡아서, 자, 현재 크기의 60%로 해주시고, 자,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자, 얘네를, 자, 마찬가지 이렇게, 자, 20 간격으로 카피하고, 제일 끝에 쉼표는 지우고, 자, 얘는 이제 X, 자, 얘는 Y로 바꾸시고, 자, X는 3.2, 자, Y는 0.8. 자, 산술평균 거칠기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됐으면, 자, 무브해서, 자, 표대란 가까이, 자,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D, 자, 작업을 완료를 했고, 2D 도면풀 작업을 완료를 했고, 자, 이어서 얘를,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3D로도 저장을 하세요. 자, 지금 요 안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b1-3D로 다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얘가 3D가 됐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자, 얘가, 자,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1 안쪽으로, 자, 파일 2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3D잖아요. 자, 3D에서는, 자, 주소가 필요가 없어요. 지우시고, 표면 거치기 필요 없고요. 자, 여기 품번에 있는 얘네도 필요가 없고요. 자, 레이어 윤곽선으로 바꿔서, 자, A3로 할 것 같으면, 자, REC 해서, 자, 0,0에, 자, 420에, 자, 297 하시고, 자, 붓셋 10 한 다음에, 자, 요 표제란을, 자, 이동을 해 오시고, 자, 수험번호란도, 자, 이동을 해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품번도, 자, 이동을 해 오셔서, 자, 이 품번은, 자, 카피를 해서, 자, 4개를 만들어 놓고, 자, 숫자를 바꿔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고 2D에 해당하는 애들은 싹 다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시고요. 자, 레이어 양손으로 해서 자, 라인에서 자, 안쪽으로 자, 15죠. 자, 그래서 3D 도면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중심 마크를 자, 반드시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 사각형 지우고 자, 얘는 자, A3 용지 크기니까 리미트를 자, 420에 2975 자, 이렇게 다시 바꿔주신 다음에 자, ZA 해서 이렇게 3D 도면트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D와 3D 자, 도면트를 이렇게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자, 15분에서 20분 안에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라 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2D 도면 틀에다가 이제 각각의 부품들 조립도 확인해서 측정을 해서 본체에 해당하는 베어링 하우징부터 드로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부품들을 2D 드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